자, 한솔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한솔 지금 뭐 거의 분해돼서 뭐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만 한솔케미칼 자 4만 오늘 특징주로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4만 주밖에 없습니다. 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지금 이게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꽤나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이게 참 희한한 종목인데요. 이게 자 이거 여러분들은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못 들어봤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한솔 케미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미칼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유화가 생각이 나죠. 롯데케미칼 같은 유화 이런 이름들이 생각이 날 거고 코스피 종목이 보니까 화학주 아니냐 싶은데 화학주 치면 또 주가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존재감 없는 종목인데요. 이게 여러분이라서 존재감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존재감 이제 진짜 존재감 없는 것과 다르게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IT 소재 분야의 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이런 이 IT 메이저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덜 유명한 종목일 거예요. 이 종목이 가장 덜 유명한 종목일 겁니다. 앞에서 반도체, 방막 소재, 고분자, 음집체, 디스플레이용에서 쭉쭉쭉쭉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과산화수소, 초순도 뭐 여러 가지 요거 가지고 이제 종종 이슈가 돼서 나오는 적도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자 이게 매출이 이제 8천억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1,600억, 2천억.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죠. 저 아래쪽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20% 이래요. 조금 낮았을 때 16 갔다가 다시 20% 들어두고 반도체가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가 좋을 때 굉장히 실적 좋았다가 반도체가 나쁠 때 조금 자빠졌다가 반도체 좋으니까 따라줘라는 메이저급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도 25만 원이 되고 듣도 보도 못한 분이 많으실 이 기업이 시가총액 2조 8천억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제일 또 적게 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제일 덜 유명한 종목이 할 거고. 그런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추천은 꽤나 잘 나옵니다. 이 종목. 이게 전형적인 메이저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개인들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메이저 종목들, 국민연금 등장하고요. 국민연금이 계속 사들어가는 툭하면 들어가는 국민연금 종목이고 이게 특징주 뭐 이러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꽤나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방산업 반도체가 좋아지면 나란히 같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인 거 맞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또 이게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한솔케미칼이 주가 올 초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183%나 이렇게 올라 들어왔습니다. 많이 올라 들어왔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냥 꾸물꾸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가에서는 37%가 내려갔는데 저가에서는 183%까지. 뭐 거래 이 저가 쪽에서는 조금 많았죠. 근데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라인 넘어 들어오고 나서는 거래가 지금 이꼬라지예요. 이런 쪽 같은 경우 보면 개판이죠. 거래량. 자, 뭐 3만 주, 이게 2만 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없는 개인들한테 실제로 인기도 없고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증권사들이 추천한 이유를 보게 되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평택의 P4 라인이 이제 D램 쪽에 이게 라인이 전환되고요. 여기 설비 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게 전혀 새로운 뉴스 아니죠? 이거 전혀 새로운 뉴스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저 앞쪽에서부터 살펴보시면 우리가 반도체가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주도했던 부문이 뭐죠?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가 이제 부문별로 본다라면 이렇게 CXL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반도체의 주도는 여기였죠. 여기 낸드, 이 낸드주의잖아요. 이 낸드가 왜 이번 사이클에서 주도가 됐습니까? 이런 거 이게 테스 이런 종목들 깨지긴 했지만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심텍 이런 종목들 올라 들어오고 대덕전자
이쪽 종목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무더기로 다 신고가 들어왔었잖아요. 예? 유진테크, 예? 원익 IPS. 왜 이번 사이클에서 이 종목들이 주도가 됐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앞에서부터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이 밸류체인에 편입이 못 되고 계속해서 퀄 테스트만 받고 이러면서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등주 뒤따라 들어가는 3류 종목이 돼버렸잖아요.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도 못한 3류주가 됐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HBM에 올인하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그 전에 힘을 싣고 있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버려둬버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다 버려버리고, 그 앞쪽엔 감산도 있었죠. 디램 감산도 있었는데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HBM만 올인하는 바람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 디램에 쇼티지가 생겼다 이겁니다. 디램이 이제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자, 가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명디램 7년 만에 8달러 동다. 공급 부족 영향. 자, 공급 부족, 추가 상승, 공급 부족. 지금 계속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디램 공급 부족. 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 그래서 이게 이제 HBM 쪽이라든가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레거시들 같은 경우 이제 그쪽에도 또 HBM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쇼티지 때문에 이 HBM 쪽에만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죠. 3D 낸드 같은 이런 레거시 메모리들, 이쪽 같은 경우도 쇼티지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도체에서 안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이 레거시 쪽으로 이제 투자가 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낸드가 이렇게 쭉 올라 들어온 겁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존에 낸드주들이 올라온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솔케미칼은 앞서서 직전에 동진세미캠에서부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한솔케미칼은 이름에 케미칼 들어있죠. 소재 기업입니다. 동진세미캠 소재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원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이런 들 같아 이게 부품 장비 기업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변화폭이 굉장히 커요. 실적의 변화폭이 이렇게 적자까지 들어갔고, 원익 같은 경우도 적자가 있었죠. 대덕 같은 경우도 2천억에서 100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원익도 적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 대규모 적자 들어가고, 그리고 돌아 나오는 흐름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 나오고, 그리고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후발로 이제 따라 들어오는 요런 라인이 되는 거예요. 딱히 특별하게 한솔케미칼이 대단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이게 의미가 있냐라면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요.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이게 한솔케미칼이 이 업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비해서 당장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지명도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낮고요. 한솔케미칼이 이렇게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데 봐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27만 주 나오는 거, 이게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이게 거래량 제일 많은 수준에 이게 20만 주 때 이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날 27만 주 나온 거, 이게 최대 거래거든요. 올 2월달. 자, 바닥에서 나올 때.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이 나쁘고 시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가 이렇게 꺾어져서 밀려 내려가 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로 친다 그러면 또 자기 이제 시장 관심이 전부 딴 데로 나갔으니까 누가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에 얘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팔아도 그냥 떨어져 내려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 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언더로 들어가는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때 같은 때 사가지고 묻어두고 하는 그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로 치고 가는 쪽에서는 더 빠른 종목들이 느리고 널렸는데 깔렸는데 뭐하러. 얘 자체만의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밴드 상단에 걸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얘만 모멘텀을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쪽을 이제 확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이게 과산화수소만 늘어나요? 나머지 회사들은 뭐 장비사들인가 자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수혜 못 입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다 수혜 입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다루는 요 애널리스트들에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은 이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은 자 앞쪽에 나온 것처럼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래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적고 거래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이거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전히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지들도 관심이 없어 사실은. 메이저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올 때 이때나 지들끼리 해먹는 종목인 겁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지들끼리 주로 개인 기관이 해쳐드시는 종목이죠. 이거 주로 기관들이 개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주로 기관이죠. 전형적인 기관 선호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또 무작정 또 다른 종목들은 저렇게 당기냐면 그런 것도 아니다. 기관이 당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올라왔다가 쉬었다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나 관심을 두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이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 또 랜드에서 지금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한솔케미칼 이제 아마도 특별한 일 없는 이 한솔케미칼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로 싸지는 가격에 들어오면 이제 묻어놓고 갈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 다시 분석이 될 텐데 요런 애들도 있구나. 그 정도 선으로 한솔케미칼 화학 아니고 IT 소재 기업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름에 케미칼 붙었다고 유화주 아닙니다. 요거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진짜는 이제 좀 속도 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나올 때 속도 거의 다 나온 거고요. 위쪽으로는 얼마 드시도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언더에서 들어올 때 요때라면 요런 때나 딱 빗보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20만원에서 25만원 25% 밖에 안 됩니까? 9월 이후로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저 빠른 종목들 같은 경우 하루에도 나오는 퍼센트잖아요. 실익이 없죠? 밑에서 저가일 때만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조금 전에도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다 찾아내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